이것 좀 애초에 알려줬으면 몇 년 아꼈을 건데. 오늘은 학교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었지만 사업을 시작하면 1, 2년 내에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분명 파트너랑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솔직히 서로 생각이 좀 다르고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직원은 도대체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말귀를 알아듣는 걸까? 저 고객한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매출은 오르는데 왜 우리 회사의 통장엔 돈이 안 남지? 일하랴 사람 관리하랴 열정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솔직히 좀 지친다.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 라고 느끼셨다면 정말 이 영상 잘 클릭하셨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좋은 상품, 서비스 만들어서 매출만 잘 내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앞으로 갈등과 오해, 배신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쓰는 그 모든 시간과 감정 소모, 그 값이 얼마일까요?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이 상황들은 결국 사업 현장에서 아주 값비싼 수업료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원칙을 대표님 회사에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지를 무료로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세요. 저는 사람을 참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7, 8번 정도 창업을 했고요. 또 시도한 것까지 합하면 20번도 더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 된 것도 있지만 실패와 오해, 갈등, 또 멀어진 관계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매출도 나고 성과가 났지만 결국 사람을 잃었던 케이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만 좀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는 좀 파트너랑 마음이 되게 잘 맞았지만 망한 케이스입니다. 밤새 사업 이야기를 해도 막 스파크 막 파박 튀면서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파트너가 있었어요. 막상 근데 일을 추진하니까 나만 일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면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에 크게 뭐라고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조금씩 골마가더라고요. 서로 말은 잘 못하겠고 막 결국 흐지부지 하다가 이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솔직해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첫 실패를 좀 교훈 삼아서 이번에는 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솔직한 말들이 오히려 갈등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서로 사업을 바라보는 생각이 다르니까 또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결국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서로 잘 모르는 사업 초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의 시간만 길어지고 또 솔직함을 빙자한 그런 감정 싸움으로 가고 눈에 보이는 뭔가는 안 만들어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때 들었던 말이 너가 실력은 있는 건 알겠지만 좀 같이 일하고 싶진 않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또 멀어졌었죠. 또 마지막은 잘 돼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가 가장 갈등이 좀 격화됐던 케이스인데요. 아이템도 좋고 매출도 많이 올랐어요. 급여랑 이것저것 제하고도 수익이 꽤 남았습니다. 그런데 걸리니까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익 분배 문제, 또 성장 방향에 대한 문제, 고용 문제 등을 두고 생각이 전부 달랐던 거죠. 누구는 단기적으로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본질적인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논의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은 접혔고 또 통장에는 돈 한 푼 없이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더라고요. 이때 전 2가지 마음이 같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좀 인격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나? 참 부족하다, 못났다, 사람들 하나 마음 하나 못 사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리더십이 없는가 보다, 막 이렇게 낙담하게 됐더라고요. 또 마음 한켠에는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하고 못된 생각이었지만 좀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작은 회사 하나를 잘 팔았고 경험치를 인정받아서 또 큰 규모 건축 프로젝트 매니징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큰 사업체를 이끄시는 제 멘토님 옆에서 일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때 깨닫게 됐던 제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말에 의존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이란 건 일시적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되잖아요. 이 일관성 없는 말에 기댄 회사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경영은 말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걸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스템이 뭐지? 라는 생각이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서 많이 드실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 180억 정도 규모 건축 프로젝트 매니징 일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전체 인원은 한 1,500명 정도의 이해관계자가 얽혀서 8년 동안 일이 지속이 안 됐던 프로젝트를 착공까지 현실로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캄보디아의 방송국 설계 프로젝트 매니징 일을 착공까지 이끌었던 어떤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템이 좋고 또 매출은 발생하는데 어떤 시스템과 자금이 받쳐주지 않아서 성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 대표님을 보육하고 또 서포트하는
엑셀러레이팅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 자금 조달 일을 하면서 말로만 주먹구구식으로 회사가 운영되어서 알게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과 시간을 엄청 잃고 있는 대표님들을 보게 됐어요. 대표님들에게 이 경영이라는 문제에 대한 답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배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엑기스만 담아서 정말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만 잘 이해하셔도 이 경영을 시스템화 한다는 문제가 그리 어렵게만은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파트너가 나쁜 사람이라서, 또 직원이 무능해서, 내가 운이 나빠서, 내 리더십의 부재 때문에? 아닙니다. 오해와 갈등, 어떤 배신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초에 오해와 갈등은 말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 기획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말에는 공통성은 있어도 동일성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것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빨리가 1시간 안에인데 직원에게는 오늘 퇴근 전까지일 수 있습니다. 이 미세한 차이에서 기대가 어긋나고 오해가 시작되곤 합니다. 대표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수많은 경우의 수 속에서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진짜 마음도 잘 맞고 말도 진짜 잘 통하는 파트너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경우도 딱 소통 구조 한 다리만 거치면 바로 오해 갈등 생기게 됩니다. 제가 그걸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과 제가 1대1로 일하면 소통 구조가 딱 하나입니다. 1대1이죠. 근데 단 한 명만 늘어서 셋이 되면 1대1로 소통하는 경우의 수와 전체 다 대화하는 경우의 수에서 총 4가지로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2명이 더 늘어서 5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명씩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 3명씩 이야기하는 경우의 수, 4명, 5명씩 일하는 경우의 수들을 모두 합하면 총 26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 3명만 더 추가돼서 8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통 구조는 총 247개가 됩니다. 갈등이 생길 만한 여지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 모든 소통 구조를 대표님의 열정과 카리스마로 관리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텐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 시스템이란 걸 잡아 나가야 될까요? 저는 수백 권의 경영 대가들의 책을 읽고 또 멘토님께 배우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대표님을 직접 만나면서 좀 실용적인 7가지 경영 원칙들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좀 성향상 뜬구름 잡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이론 같은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저부터가 현실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걸 원했고 적용해냈어야 됐고 또 제가 실행해서 효과가 있었던 것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걸 BOS라고 부릅니다. BOS, 비즈니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7가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 BOS 7가지 원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표님의 회사를 오해와 갈등이 없는 조직으로 바꾸는지, 또 심지어 대표님이 실무를 덜더라도 회사가 성장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고 쉽게 그려드릴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우리 항해에 비유해서 이 7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대표님께서 사업체라는 이제 돛담배를 타고 직원 몇 분이랑 막 출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선장님인 대표님도 그렇고 선원들인 팀원들도 그렇고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아,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일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우리의 목적지를 선명하게 알려주는 북극성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BOS 첫 번째 원칙은 조직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북극성이라는 원칙입니다. 조직의 북극성이 선명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서로 이 배에 왜 타고 있고 뭘 하는 곳이고 어떻게 항해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 다릅니다. 직원들은 조직 내에 있어도 딴 생각하고 아무리 대표님이 목청 높여서 저쪽으로 노를 젓자고 해도 정반대로 노젓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심지어는 뉴욕으로 가는 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성과나고 보니까 필리핀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아니, 우리도 다 있습니다. 회사 비전, 미션 다 있고 내가 매일같이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만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그 목표가 생생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이나 팀원들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없고 매일 똑같은 말 반복하는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와 그 목표가 어떻게 일치되어 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극성을 명확하게 문서화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선명한 북극성을 어떻게 찾고 문서화해야 될까요? 비유입니다. 옛 선원들은요, 이 북극성을 찾으려면 먼저 북두칠성을 찾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직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려면 딱 이 7가지 질문에 답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북두칠성 7가지 질문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미션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결과치를 내줄 건지를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지에 대한 조직의 DNA.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벌 것이고 어떤 결과치, 가시적인 결과치를 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케팅 전략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들에게 어떤 차별점과 어떤 보장책을 줄 것인지를 규정합니다. 다섯 번째는 운영 원칙입니다. 우리 회사의 헌법과 같은 기능을 하죠. 여섯 번째는 분기 목표입니다. 우리 분기에 가장 집중해야 될 핵심적인 목표치가 무엇인지를 가시화해서 표현해 놓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문제 리스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그 문제는 평생 가도 안 풀립니다. 이 요소들은 사이먼 사이넥의 스타트 윗 와이, 마이클 하야트의 비전, 도널드 밀러의 무기가 되는 시스템 등에서도 공통된 요소들이 되게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방법에는 일관된 패턴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는 되게 놀랍습니다. 더 이상 팀원들이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지 않게 됩니다. 한 장의 문서로 명확하게 북극성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경영의 그룹 패트릭 렌시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향으로 노를 저을 수 있으면 어떤 시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만큼 조직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1500명 규모의 프로젝트에서도 이 북극성을 활용해 추진 방향을 설득하고 제시했습니다. 특히 동업하시는 분들은 서로 생각하는 북극성이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은 관계들을 잃어봤습니다. 프로젝트가 그냥 사멸한 케이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업체에 컨설팅을 하면서 두 분이 동업을 하셨는데 8년 동안 동업을 하다가 이별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로 이 북극성을 수립하다 보니까 서로 사업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이별을 선택하신 거죠. 이것만 해도 잃었던 시간이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몇 년을 잃은 겁니까? 자, 그러면 이 7가지 북두칠성을 통해서 우리 배에 명확한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네, 자연스럽게 내가 뭐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때 필요한 게 배의 구조를 정하는 포지션 설계입니다. BOS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이 아니라 포지션부터 짜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직원한테 일 시켰는데 이거 왜 제가 해야 되죠? 같은 말이나 혹시 나오시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가 하기로 했죠? 라는 말이 오고 가고, 또 선장님인 대표님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돛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키도 잡았다가 갑판 청소까지 다 하고 있다. 이건 무슨 직원들 월급 주면서 상점 모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으셨나요? 그때 대부분 대표님들은 우리 직원들은 좀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막 책임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곤 하십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사람들을 먼저 뽑고 그 사람에게 맞는 일을 찾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진실은 항해에 필요한 명확한 역할과 기능을 먼저 포지션부터 짜놓고 그 다음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불분명한 조직에서는 모두가 눈치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하는데 내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골키퍼인지 모른다고 안 정해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이 오면 서로 꼬이고 누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그 볼을 향해서 뛰어가지도 않고 공이 오는 대로, 즉 일이 생기는 대로 막 다 같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축구 같은 느낌인 거죠. 배에 타고 있는데 내가 노를 저어야 되는지, 요리해서 선원들 밥 먹여줘야 되는지, 뭘 해야 될지가 되게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답답한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아 보이고 일 못해 보이고 얼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필드에서 뛰고 있을 거예요. 대표님은 답답하면 결국 필드에 본인이 뛰어들어가게 됩니다. 감독이 필드에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대표님 혼자 나만 일한다는 그런 억울함과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직원의 인성 문제나 책임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명확한 포지션을 만들어주지 않은 그 시스템의 부재가 진짜 원인인 거예요. 축구로 치면 선수가 있고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략이 있고 거기에 맞는 선수들을 기용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포지션을 짜야 될까요? 명확한 포지션을 정하는 책임 조직도라는 BOS의 도구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사업의 본질적인 기능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벌어오는 마케팅 영업이 있겠죠. 결국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럼 계약서 썼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케팅 영업에 약속한 서비스나 제품,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관리하는 운영이 있겠죠. 이걸 운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과 돈 관리하는, 회사 인프라 관리하는 재무관리가 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통합관리자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오너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핵심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별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지 3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놓는 겁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들면요, 전 제 회사의 역할에 따른 기능과 사람을 다 연결시켜 놨습니다. 운영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벤처 인증, 특허 출원은 이 과장님, 자금 조달은 김 이사님, 돈 관리는 박 이사님. 일이 생기면 그분께 가서 물어보라고 말하고 일이 저에게도 넘어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왜냐? 그건 그 사람 책임이니까요. 팀원 입장에서도 나의 역할이 뚜렷하니까 이 배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선명하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능동성이 생깁니다. 왜요? 벤처 인증은 이 과장인 나니까요. 정체성과 기능을 일치시켜 놓는 겁니다. 대표님들 배에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이 5가지 역할에 따라서 포지션을 나눠보세요.
서로 업무가 꼬이고 책임감이 없어지는 일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북극성이 선명해졌고 배 내에서 포지션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BOS 세 번째 원칙은 배 내의 업무 노하우를 업무 절차, 즉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문서화하는 일이에요. 대표님과 선원들의 항해수를 담은 자동 항해 장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회사가 진짜 자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님이 없으면 회사가 마비되는 느낌 들고 서비스나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지고 막 신입 직원이 들어올 때마다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막 반복하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회사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 서비스가 잘 팔려서 확장이 돼도 문제입니다.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지니까 고객 신뢰 잃게 되고 일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몇 명의 사람들한테 중요한 업무가 귀속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만두게 되면 회사가 멈추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은 창의적인 일이라서 매뉴얼 만들 수 없어요. 또 모든 일을 어떻게 다 그렇게 매뉴얼들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창의성도 오히려 떨어질 것 같고 싫어할 겁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엄청난 착각이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결국 장사의 영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사업의 핵심 구동축이 몇 명의 개인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제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그 핵심 인력이 떠나게 되면 회사가 그대로 붕괴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망해봤습니다. 과거에 출판사를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모든 걸 믿고 맡겼던 친구가 떠나가자마자 서비스 제공이 그대로 올스탑됐습니다. 결국 환불해주고 사업을 접어야 됐습니다. 인수인계 그런 거 없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하려면 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이 성공 노하우들을 꺼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업무 레시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맥도날드를 한번 보세요. 누가 와서 이래도 동일한 햄버거와 감자튀김의 품질이 유지가 되잖아요. 프로세스 문서화가 그 답입니다. 모두가 오해할 거 없이 명확하게 일하는 방식을 일치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진짜 위임이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대표님들, 위임과 방임은 진짜 한 끗 차이입니다. 명확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같이 문서화된 프로세스를 주고 일을 맡기는 거랑 알아서 잘해봐라고 일을 던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창의적인 업무는 어떻게 하냐고요? 위임의 단계를 나누면 됩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단계는 그냥 시키는 프로세스대로 하게끔만 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단계는 프로세스와 목표를 주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서 제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하면 추진하게끔 하는 거죠. 3단계는 완전 위임하되 그 업무 노하우를 문서화하도록 병행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문서화하는지 대표님들이 댓글로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진짜 쉬운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요. 이 How to 디즈니 매뉴얼이라는 책입니다. 이걸로 제가 할 수 있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문서화해서 저도 위임을 했던 그런 책이에요. 자, 이제 우리 배는 선명한 목적지가 있고 각자 맡은 포지션도 명확하고 최고의 항해술 프로세스까지 문서화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잘 굴러가는 회사처럼 보이죠? 하지만 밤에 누웠을 때 우리 회사 진짜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을 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불안감의 정체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우리 배의 명확한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BOS 네 번째 원칙인 계기판 시스템입니다. 운전할 때 계기판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속도도 모르고 남은 연료도 모르고 엔진 온도도 모른 채 그냥 달리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안하겠죠. 경영도 똑같습니다. 숫자로 된 공통의 어떤 기준, 이 계기판이 없으면 서로 각자 다른 상상을 하게 되고 기대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의만 하면 각자 느낌, 생각대로 추측하느라 막 결론 안 나오고 대표님은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매출도 잘 나오는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오해하게 되는 경우, 막 계약했는데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고객은 컴플레인 나오는 경우, 이 경우는 결국 숫자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숫자로 표현해 놓지 않으니까 결국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죠. 숫자로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복잡한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다.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보듯이 대표님도 회사의 경영을 숫자로 해야 됩니다. 핵심 지표를 봐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수로 이야기하게 되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중요한 숫자를 보고 회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화성에 있더라도 우리의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지 알려면 어떤 숫자를 봐야 될까? 그런 숫자의 측정 지표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쭉 적어보세요. 저는 이걸 이런 표로 만들었습니다. 총 3개월 동안 우리 회사의 측정 추이들을 볼 수 있고 핵심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단계들이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을 보는 거예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우리 회사의 실적과 부족한 점들을 명확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 배는 명확한 목적지인 북극성, 각자 역할인 포지션, 최고의 항해술인 프로세스, 그리고 배의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까지 설치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이 시스템들이 저절로 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실제로 살아있게 만들려면 우리 배를 목적지까지 강력하게 밀어주는 그런 실행력을 갖추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회의입니다. BOS 5번째 원칙이 이 실행력을 만드는 7단계 회의 시스템이에요. 이 회의 시스템은 결국에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경영 원칙들을 조합해서 구체적인 숫자를 달성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시스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가장 처음에 올렸던 팟캐스트 영상이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길 바라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이 회의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무료 PDF 자료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고 우리 회사의 실행력을 개선시켜 보세요. 다음은 우리 배가 계속 항해하려면 연료와 식량이 필수적이죠. BOS 6번째 원칙은 우리 회사의 돈을 관리하는 보급창고 시스템입니다. 제가 자금 조달 사업을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대표님들 보면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사무실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싶고 직원도 더 뽑고 싶죠. 그렇게 늘어난 비용은 어느새 새로운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출이란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매출은 떨어지는데 비용은 줄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버티려고 대표님들이 자금 조달하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만난 대표님들의 8알이 이 문제로 자금 조달을 하려 오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표님들이 취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 돈을 넣어서 회사를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거나 직원들이 대표님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회사가 대표님들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삼선의 노예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 원칙을 꼭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저도 이 원칙이 없어서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보증받았다가 갚느라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될 잘못된 회계 관점이 있습니다. 매출에 집중하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라는 믿음인데요. 이거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에 이익 남았다고 표현되어 있는 대표님들 진짜 통장에 지금 그 돈 그대로 남아 계신가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기존의 손익계산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뇌가 매출과 비용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돈 벌어서 비용 쓸 거 쓰면 수익 어느 정도 남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관점을 뒤집어야 됩니다. 바로 매출에서 수익 먼저 빼놓고 남는 돈에서 비용 쓴다는 원칙이에요. 쉽게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제 장모님 이야기입니다. 전 장모님 엄청 존경하는데요. 홀로 장사하시면서 2딸 대학 다 보내시고 집까지 사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복잡한 가계부 없이도 월급이 들어오면 목적에 따라서 여러 통장에 돈을 나눠 담으셨습니다. 매출 통장이 있으면 세금 통장 빼놓고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집살 통장 빼놓고요. 생활비 통장 빼놓고요. 남는 비용 통장 안에서만 생활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어떤 때는 카레만 한 달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결국 시간이 흐르니까 매출에 따라서 돈이 남았고 세금이 밀린 적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학 보낼 돈도 다 모아져 있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지혜를 현대화하는 겁니다. 복잡한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출이 들어오면 수익 먼저 떼놓는다는 심플한 원칙을 통해서 돈 걱정에서 해방되고 파산되는 것을 애초에 막을 수 있어요. 이게 보급창고 시스템입니다. 제가 자금 조달 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회사가 투자도 받고 싶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서 회사 성장시키려면 적절한 이익을 꼭 남겨놔야 됩니다. 또 대표님이 외감 가기 전 단계의 회사라면 회사의 밸류는 대표님 회사의 순이익이 몇 년간 지속될 수 있고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하게 무슨 제 생각이 아닙니다. 마이크 미칼로위치의 Profit First라는 아주 훌륭한 저서가 있죠. 이 책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밀러의 무기가 되는 시스템 같은 책에서도 쉽게 쓰여 있고요. 잘하는 스타트업들을 보더라도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미리부터 이익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핵심은 이익을 미리 빼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구조를 안정화시키라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항해가 가능한 상태를 애초부터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제 BOS 원칙에는 이렇게 퍼센테이지도 다 분류해 놨습니다. 순매출 범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몇 퍼센트대로 통장에 이익을 남겨놔야 되는지를 정리해 놨어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BOS 7번째 원칙은 대표님의 멘탈을 관리하는 돛 시스템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항상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 앞에서 대표님들 끊임없는 패닉과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꿋꿋이 이겨내고 나가시는 대표님들 보면 참 존경심을 많이 느낍니다. 돛은 비웁니다. 사업이나 항해에서는 항상 거친 파도랑 비바람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오죠. 하지만 이 문제 앞에서 패닉을 느끼지 않고 애초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북극성을 향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돛이 있기 때문입니다. 돛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함선의 방향성은 이 선장의 멘탈, 돛을 다루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대표님들이 이 감정, 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참고 넘기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렴풋이 이 암묵지로만 이 마인드셋과 멘탈 관리를 하시죠. 리더는 감정적이면 안 되라고 억누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누르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나타나서 대표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정욕구라는 감정에 아주 좀 취약했어요. 경상도 상남자신 저희 아버지께서 장남으로 저는 태어나서 인정받고 싶었던 이 어린 시절의 욕구가 사업을 하면서도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거를 성인이 되고 알게 됐어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성과가 나도 팀원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에 무리한 결정들을 내렸고 결국 팀원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 욕망,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너가 일은 잘하지만 너랑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도 있어요. 되게 지금 생각해도 뼈아픈 경험이죠.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리더는 선장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대표님의 어떤 그 상황들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 칠 때마다 휘둘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테니까요. 다행히 이 감정을 다루는데도 매뉴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현대 영성 구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를 빌려서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욕망한다는 감정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며 그 느낌은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끌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치입니다. 마음 공부는 무슨 끌어당김 뭐 그런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원칙이에요. 이걸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팀원들은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떨어도 대표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그 앞에서 꿋꿋이 돛을 세우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면 이건 별일 아니다 라고 중심을 잡는 힘, 그게 바로 돛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감정 관리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들 수 있었어요. 두려움, 수치심, 분노, 욕망, 인정욕구, 용기 레벨까지 내가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루틴화시키고 매뉴얼화 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BOS 7번째 돛 시스템입니다. 자, 어떤가요? 항해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북극성부터 배의 구조인 책임조직도, 항해술과 노하우를 문서화시킨 프로세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상태를 수로 보여주는 계기판 시스템, 그리고 회사의 실행력을 올려주는 7단계 회의 시스템, 회사의 이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보급창구 원칙, 그리고 대표님의 멘탈을 관리하는 돛 시스템까지. 이 7가지 원칙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완벽한 운영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즈니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하나의 운영 체제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으면 더 이상 말의 한계 때문에 오해 사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뭐고 그 시스템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각과 감정이 정리되고 내 꼬인 마음과 화해하는 그런 경험까지 하게 됩니다. 선택지도 많아지실 거예요. 성장을 선택하든 회사를 매각하든 현금 흐름을 유지하든 자유도가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표가 없어도 성장하는 회사,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드렸죠.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알겠는데 이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이 막막하게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BOS 7가지 원칙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테스트지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시스템에 가장 취약한지, 무엇부터 바꿔나가야 될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만 따라해도 회의가 180도 바뀌는 업무 회의 템플릿을 무료로 드릴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회의는 멈추시고 진짜 체계적으로 작당하는 회의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한 분들을 위해서 무료 1대1 미팅 기회도 열어뒀습니다. 다만 이건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지분이 투자된 회사들과 9개의 자문사들과 함께 이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무료 미팅을 신청해 주셔서 이 문제가 진짜 대표님들에게 공감이 많이 되는 문제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아까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거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100% 무료로 드리고요. 댓글로 신청했습니다라고 달아주세요. 그리고 1대1 미팅은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의 이메일로 즉시 보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깨달은 바가 있으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대표님의 사업이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